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두 사람은 운명적으로 만나서 첫눈에 반했습니다. 남자는 국내 명문대를 나오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죠. 여자는 남자 조건까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만난 지 한 달 만에 속전속결 약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남자가 학력과 직업을 모두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자는 학력과 직업을 속인 약혼자를 상대로 약혼 해제와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할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학력과 직업을 속인 남자, 첫눈에 반해서 약혼까지 했는데 굉장히 상처가 크셨을 것 같아요. 일단 거짓말을 했다는 그 배신감을 사기가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요. 학력과 직업이 약혼 해제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예약이므로 당사자의 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이 혼인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포인트가 이거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해서 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 성실의 원칙상 의무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학력이나 직업을 속인 경우는 중대한 사실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은 신의 성실에 반하는 행위를 한 걸로 봐서 믿음이 깨져서 약혼 해제가 인정되는 사유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또 민법에서는요,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이로 인한 약혼 해제는 적법하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겠죠.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그런 사실을 알게 된 분은 배신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위자료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에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노후를 함께 해야 할 재혼 배우자를 만났을 때 나는 노후에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내가 건강하게 둘이 잘 사는 것이, 노후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건강 문제를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건강을 정말로 속이고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지병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거를 얘기를 해주지 않고 신혼여행을 가기 직전에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반인에게는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개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 또 가치관에 따라 좀 다르겠죠. 이럴 경우에 약혼이나 결혼 등에 대해서 해지할 수 있거나 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결혼을 할 사람,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할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신뢰관계니까요. 자, 양담소에서 함께 배워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네, 김훈찬 변호사님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방문 감사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본인 자랑도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률사무소 대환 김훈찬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재판 다니고 할 때 라디오 많이 듣는데 네. 청취자 입장에서만 그렇게 라디오 듣다가 이렇게 직접 참여하게 되니까 무척이나 감격스럽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열심히 해서 좋은 정보들 잘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할 테고요. 제 자랑은 글쎄요. 자랑할 만한 게 딱히 떠오르진 않는데 일단 열심히 한번 참여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은 군 검사 출신이시라면서요? 네네. 제가 이제 법무관으로 군대에서 복무를 했었는데요. 이제 군대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잘못을 하게 되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이제 검사의 조사를 받고 그렇게 재판을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네. 이제 군인들 같은 경우는 이와 다르게 이제 헌병에서 이제 군대 내에 이제 헌병에서 조사를 받고 이제 군 검찰
조사받고 이제 군사 재판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당시에는 이제 그 군검사 일을 하면서 이제 형사 조사하고 재판 참여하는 일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국선 변호 업무하면서 동일하게 이제 그 군사 재판의 이제 피고인들 네. 변론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군에서 일어난 사건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부모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연이에요. 자, 준비된 사연 들어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군 선임의 장난이 처음엔 친근감의 표시쯤으로 생각했습니다. 툭툭 치고 놀리고 만지고 이런 행동들이 자주 반복되니 장난은 점점 짜증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중 선임과의 다툼이 있었고 점점 사이가 멀어지다 저는 선임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선임은 저의 유두를 꼬집고 엉덩이를 만졌는데요. 불쾌함은 물론 수치심까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선임은 친한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단순한 장난이라고 우겼습니다. 저로선 선임의 행동이 분명 강제추행인데 군 선임은 끝까지 장난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고소를 하게 된다면 선임은 처벌받게 될까요? 네, 군에서 생긴 강제 추행 사건으로 보이는데요. 자, 선임은 장난이라고 하고 후임은 강제 추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이거 굉장히 흔하게 있을 수 있는 네네네. 사연이어서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군대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형사 사건들을 보면은 네. 대부분 이런 케이스들입니다. 그렇죠. 예, 선임들은 네. 장난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후임들은 이제 고통을 받지만은 그걸 말을 안 하고 또 대부분의 그 경우는 웃으면서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또 선임들은 또 이제 웃으면서 받아주니까 장난 받아주는가 보다 하고 또 동일한 잘못을 계속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제 당연히 강제추행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뭐 네. 때리게 되면 폭행에 해당하는 것이고 뭐 사람들 앞에서 욕을 하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모욕죄에 해당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전에는 동성 간에 특히 이제 남성들은 이렇게 툭툭 치고 만지고 네네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의례껏 네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네네. 여겨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괜히 내가 이거를 뭔가 문제를 삼으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 네네. 아닌가 그럴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게 고소를 한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이제 강제추행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이제 네. 다만 이제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이게 군인이다 보니까 네. 일반 형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군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겠네요. 네네. 네. 그래서 형법상 이제 강제추행과 달리 군형법상의 이제 군인 등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뭐 알면은 좋은 점이 군형법은 굉장히 처벌 수위가 강해서 일반보다 네네네, 일반 형법보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거 그 군인 등 강제추행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징역형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요렇게 돼서 수사가 시작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나 처벌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은 지금 그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제 그 사안 자체가 뭐 그렇게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제 일반적인 사건에선 벌금형이 나올 사건들도 이제 군대에서는 집행유예 형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제 네.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성범죄로 집행유예 형을 받는다는 건 사실 굉장히 큰 전과이고 향후에도 문제가 많이 되니까요. 문제가 돼서 그런데 네. 사실 이러한 또 처벌을 받는 친구들이 20대 초반의 또 어린 친구들이고 이제 너무나 경각심이 없는 행동으로 이제 또 중한 처벌을 받게 되니까 또 향후 이제 사회생활을 하거나 뭐 취업을 준비하거나 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부모님들은 아들이 이제 군대 가거나 주위에 친척이 군대 가게 이거 좀 유의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사안은 일단은 이제 잘못한 사람이 강제 추행에 해당하니까 고쳐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다 동의가 되시겠지만 이제 20대 초반의 아이가 가가지고 본인 입장에서는 별다른 뭐 이런 죄책감 없이 한 행동인데
이게 군형법이 실형만 있다 보니까 벌금이 아니고 집행유예가 실형 경우에 이제 집행유예까지는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게 되면 이게 전과가 되고 특히 성범죄와 관련한 전과가 된다면 앞으로 사회생활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하시고 아이들에게도 잘 고지를 좀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군대 가면 여기에 대해서도 좀 강의도 하고 미리 좀 이렇게 네. 예방을 하도록 합니까? 군대에서 이 부분을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네. 사실 교육도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이제 뭐 직업 군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병사들 대상으로도 이제 뭐 분기별로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네. 이제 보통 제가 그런 이제 법무관들이 그런 교육을 하게 되는데 거의 애원하다시피 이야기를 함에도 잘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네. 뭐 하나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어떤 제가 뭐 가서 이제 어쨌든 집중을 잘 안 하니까 친구들이 이제 재밌게 하고자 이제 뭐 가슴에 그런 어떤 민감한 부위는 감옥 가는 버튼이다. 누르지 마라. 누르면은 감옥이 간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사건이 접수가 된 거죠. 이 사건을 봤더니 내가 군법 교육을 들었는데 요거 누르면은 감옥 간다더라. 나 한번 눌러보자. 그래서 그 가슴에 어떤 민감한 부위를 이렇게 또 터치를 한 거죠. 아이고. 예, 그래서 또 이제 형사 네. 입건이 이제 된 사례도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행동이 범죄다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인식을 못하는 것 같고 좀 경각심을 좀 전반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게 그 사회적으로 어쨌든 인권에 대해서 이런 경각심을 갖고 인권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러나 보자고 눌러. 네네네. 예, 지금 웃을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 결과는 굉장히 엄청나다는 부분입니다.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네. 이걸 근절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좀 있으면 좋겠는지 경험상 얘기를 좀 뭐 느낀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그 군대 내 어떤 강제 추행만 떼놓고 일단 본다면은 네. 일단 제 생각에는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특히 뭐 남성과 남성 간에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성적인 장난들에 대해서 좀 남성 스스로들이 좀 인식이 굉장히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지. 뭐 친구 사이에 뭐 장난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의 제고가 일단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동성 간만, 그러니까 이성 간에서만 강제 추행이 아니라 네네네네. 동성 간에도 이게 네네네. 굉장히 있을 수 있다는 부분, 네, 인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더구나 또 지금 우리 사연처럼 네. 이렇게 뭐 상하 관계, 네네. 뭐 선임 막 이런 경우는 더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보통 이런 그 대부분의 케이스들이 이제 특히 군대 같은 경우는 상하 관계가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상급자는 이제 하급자한테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행동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조차들도 사실은 하급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하급자가 웃으면서 받아주고 또 본인이 그렇게 행동을 또 그렇게 또 당해 오기도 했고요. 본인이 하급자일 때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특히 상급자보다도 네. 하급자를 대할 때 더 조심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좀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저 중요한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자주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곡 포스트 말론의 서클스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양소영이었습니다.